없어요? 자 보세요. 진우야. 우리요 진우야. 자극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반응 경로를 진우야. 거쳐서 반응이 나타나요. 예. 네, 보기 찍었네. 자 볼게요 얘들아. 오늘 의식적 정말 반응과 멋지네. 무슨 반응으로 나눠져요 얘들아?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눠져요. 핸드폰을 덮어주시고. 저 이겼어요 지금. 나이스. 자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으로 나눠져요 얘들아?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눠져요. 야 의식적 반응은 무엇이야? 의식적으로 의식적 반응은 무엇이야 얘들아? 친구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조용히 쳐다보다가 아 저걸 뺏어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서 행동을 움직이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의식적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판단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중추예요 얘들아? 대뇌가 누구입니까 얘들아? 중추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승급전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열어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돌리는 것들 무슨 반응이에요? 의식적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대뇌가 중추가 되는데요. 일단 자 외부에 누구요 얘들아? 자극이 자 누구를 타고 들어갑니까? 감각 누구를 타고 들어가요? 기관을 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감각 누구를 통해서 얘가 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대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대뇌로 직접 연결이 돼요. 그렇죠? 지금도 대뇌가 판단한 것 같아요. 대뇌 판단에 의해서 선생님이 잠깐 한소를 하실 때 뒤에 있는 친구를 한 대 때려야지 이런 식으로 자 폭력을 가하는 자 대뇌가 판단을 한 다음에 대뇌가 판단한 내용이 누구를 타고 내려옵니까? 얘들아 척수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무슨 뉴런으로 얘들아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관이더라? 아유 되게 불편하게 반응 기관으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반응으로 연결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자 이러한 전달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뇌가 중추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대뇌가 중추가 돼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저 의식적 반응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자 누가 시험 문제 나옵니까 얘들아? 무의식적 반응이 나와요. 자 이런 거 있죠. 축구공이 내 앞으로 왔어. 아 내가 이쪽으로 차줄까 저쪽으로 차줄까 발로 뻥차 이런 건 다 의식적 반응이야. 그런데 무의식적 반응이다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판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대뇌가 관여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뭐 하나의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만사로 들어갔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무조건 만사밖에 없죠. 선생님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를 분류해서 설명을 할게요. 무의식적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가 무슨 반사냐면 들어갔어 니네 조건 반사. 그치. 자 그 다음에 누구야? 무조건 누구예요 얘들아? 반사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이 조건 반사 여러분들이 어릴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애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다치는 순간 이런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치는 순간을 기억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애기들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어른들보다 훨씬 더 피하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얘들아? 빠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반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블로프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예. 그 강아지가 침 흘리는 실험이지. 예. 강아지한테 무엇을 줬어? 걔한테 자 먹이를 줬어. 근데 걔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침을 너무 흘리는 거야. 아 이 더러운 자식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자식이 이 고기 음식만 집어들면 침이 이렇게 많이 흘리네.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침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가 무엇을 했어? 종을 땡 치고 15분 있다가 음식을 줬어. 근데 강아지가 와서 막 침 흘리면서 음식을 먹어. 또 종을 땡 치고 15분 있다가 음식을 줬어. 이 훈련을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파블로프가 땡 하고 종을 쳤어. 그랬더니 음식을 주지 않았는데도 강아지가 뭘 흘리고 있어 얘들아? 침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침을 흘리는 건 연수가 관여했던 무슨 반사예요 얘들아? 무조건 반사 맞아요 들려요? 무조건 반사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뇌 기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대뇌 기억이 있는 거야. 대뇌 지시하에 종소리만 듣고도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는 거야. 외부 자극에 누가 관여합니까 얘들아? 얘는 대뇌가 관여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대뇌가 관여합니다. 대뇌가 누구를 자극해서 연수를 자극해서 누가 나오게 하는 거야? 침이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반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건 반사, 조건 반사. 그러니까 종소리가 안 들리면 얘는 침을 흘려
안 흘려? 안 흘려.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무조건 반사로 들어갑니다. 자, 무조건 반사는 누차 말했지만 누구와 반응의 중추가 됩니까, 얘들아? 자, 무조건 반사. 자, 대뇌 관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아예 누구의 관여가 없어요. 대뇌가 관여를 해요, 안 해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요, 얘들아? 척수 혹은 누구요, 얘들아? 연수가 중추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척수 혹은 연수가 중추됩니다. 그런데요, 연수가 중추가 되는 건 목 위로 일어나는 그 무조건 반사죠. 그래서 척수를 거치지 않아요. 바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연수에서 판단을 해서 눈물을 내보내고 콧물을 내보내고 침을 흘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우리요, 척수가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의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자, 우리요, 척수 요렇게 해서 뼈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뼈에서 우리가 전근후근이라고 해서 앞뒤로 얘네들이 나가는 신경과 연결된 부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누구요? 자극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뒤로 들어가요. 외부의 자극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자, 들어갔어. 그런데 이 자극이 너무 강력한 무슨 반사얘들아? 무릎 반사야. 뇌까지 갈 시간이 없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자극이 감각기관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척추에서 무엇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바로 돌려. 신호를 바로 돌려서 앞으로 나와서 운동기관에서 반응을 보여주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신호는 이 방향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쵸?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요, 얘네들 뭐 할 때가 있어, 얘들아?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자극이 전달될 때 무엇 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팔꿈치도 있죠. 그럼 팔꿈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들어가서 앞부분으로 나오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자, 그 외 다른 자극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여기 뇌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 자극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얘들아? 뇌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뇌에서 판단을 거쳐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맞을까요?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는 거야? 척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 요 경로를 거치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면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극이 타고 들어가는 요 신경을 뭐 A, B, C, D, E 이렇게 나눠놔. 그러면 자극의 전달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척수에 의한 무조건 반사 어떻게 된다고요, 얘들아? 뇌까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중에 잔여 자극이 뇌로 가서 야, 이 자극은 뭐했어, 얘들아? 위험했어, 아팠어, 따가웠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나중에 잔여 자극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대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무의식적 반응에서 무조건 반사로 넘어가게 되면 감각기관에서 감각뉴런,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 운동뉴런, 반응기관,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호르몬으로 들어갑니다. 자, 누구로 들어가요? 호르몬으로 들어가요. 자, 누구로 들어가? 호르몬. 그렇지. 자, 지금 한참 여러분들 무슨 호르몬 많이 나와야 돼? 성장 호르몬. 그렇죠. 성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야 지금. 맞아. 생장 호르몬이야. 네. 국어적 표현이 성장 호르몬이야. 이제 과학적 표현은 생장 호르몬인데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훨씬 더 와닿죠. 근데 왜 생장 호르몬을 쓰냐면 우리가 위로만 크는 건 아니잖아요. 옆으로도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생장시켜. 뭘 봐? 뭘 봐? 나갈 때 한 대 맞고 싶어. 뭘 봐? 자, 생장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자, 먼저 우리 무엇입니까? 자, 호르몬. 자, 호르몬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얘들아. 자, 호르몬은요, 얘들아. 고개 들고 여기 보세요. 호르몬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 굉장히 많은 양이 분비돼요. 적은 양이 분비돼요. 많은 양이야. 되게 적은 양이에요. 오? 극소량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무슨 양으로일까? 소량으로. 아, 얘가 아 먼저. 근데 저 무서워요. 자꾸 전문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때리는 거. 아 진짜 유치 죽겠어. 정말 하지 말아줘. 정말 경이스럽다. 우리 보세요. 뜨자 그냥 뜨자. 자 여기나 자 보세요, 얘들아. 소량으로 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내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무엇합니까?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여러 가지 무슨 기능을 조절해요? 얘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자, 호르몬의 무슨 성분이 주 성분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얘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자, 호르몬의 주 성분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얘들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호르몬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용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호르몬의 누구예요, 얘들아? 생산과 누구예요, 얘들아? 이동.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능 이런 걸 볼 건데요. 얘네들의 누구예요, 얘들아? 생성. 그 다음에 이동. 이거에 대해서 보면 무엇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예 다이렉트로 대놓고 좀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화기관 중에 누구라는 기관이 있냐면 이자라는 소화기관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들아? 이자라는 소화기관이 있어요. 이 이자에서 누가 나오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자라는 곳에서 무슨 호르몬이 나와요, 얘들아?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인슐린이 누구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냐? 내 몸에 누구를 타고 이동해요, 얘들아? 혈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누구를 타고 이동해요? 혈관을 통해서 이동돼요. 그런데 인슐린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혈관 안에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혈관 안에 누구도 있어? 적혈구 있죠. 그치? 적혈구도 있는데요. 이 사이에 인슐린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같이 섞여서 이동을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해요? 적은 곳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혈관을 타고 가다가 무엇합니까? 곳곳으로 새어나가요. 곳곳으로 새어나가지만 얘네들은 이제 특별한 기능을 하지 못하다가 어디에 가면 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냐? 막 이동을 하다가 누구로 가요, 얘들아? 내 몸의 내장기관 중 누구예요, 얘들아? 간이죠. 그치? 간에 가면 간에 있는 세포 중 인슐린을 인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인슐린을 인지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간에 가면 누구를 인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얘들아? 인슐린을 인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잖아요. 여기에서 누구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얘들아?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표면에 얘랑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요렇게 수용체가 있어요. 자, 간에 가서 얘네들이 탁탁 들어가면 활동할 수 있는 거 맞아, 들려, 얘들아? 맞지? 그럼 솔직히 다른 기관에 들어가면 활동 못해요.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네들이 이제 간을 거치면서 무엇하게 되는 거야? 활동을. 여기서 무엇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 누굴 조절해? 여기서 누구를 조절해? 혈당을 무엇합니까?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에서 얘네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가서 기능을 하게 되는 이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기관이라고 얘기해. 따라해봐. 뭐라고요, 얘들아? 표적기관. 뭐라고 얘들아? 표적기관. 그러면 이자처럼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우리 호르몬이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표적기관이라고 했죠. 호르몬을 생산하는 이러한 기관 정해져 있어요. 요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런 기관을 내분비샘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봐. 뭐라고 해요, 얘들아? 내분비샘. 뭐라고 해요, 얘들아? 내분비샘. 그치? 야, 눈물샘. 외분비샘이야, 내분비샘이야? 외분비샘이야. 몸 안에서 만들어서 밖으로 액체를 내보낼 수 있어. 그럼 무슨 샘이야? 외분비샘이야. 땀샘. 외분비샘이야. 그런데 몸 안에서 만들어서 몸 안으로 분비해. 그럼 뭐라고 그래, 얘들아?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어, 얘들아? 어디에서 만들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누구를 타고 이동하다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표적기관에서 활동을 해. 자, 여기서 알아둘 거. 표적기관에서 활동했죠. 그러면 간에서만 혈당이 조절되고 끝나나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온몸에 적용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온 몸에 무엇 됩니까, 얘가? 적용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온몸에 적용되죠. 온몸에 적용되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온몸에 반영이 돼서 반응들이 일어나 안 일어나, 얘들아? 일어나게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양이 너무 적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양이 소량이 분비된대. 근데 이 소량에도 너무 많거나 부족하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네들의 자 양에 따라 무엇이 나타날 수 있냐면 양에 따라 과다증, 그 다음에 무슨 증이 나타날 수 있어? 결핍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장 호르몬의 과다증 중 뭐가 있어? 거인증. 그 다음에 무슨 비대증? 말단 비대증이 있어. 야, 말단이 뭐야? 몸의 어느 부분이야? 끝부분이야. 손. 그 다음에 어디야? 발.
그 다음에 여기도 말단이야 얘들아. 아. 여기도 말단이야. 여기도 말단이고 코끝도 말단이야. 그래서 말단 비대증 온 사람들은 사실 뭐야 얘들아. 말단 비대증 온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나. 여기 눈썹 있는 데 있지. 여기 이마가 이렇게 해서 돌출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코끝이 굉장히 크게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여기도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신우가 막. 네. 했는데 아 그만해! 전 자, 건증도 걸렸어. 거의 지금 버리고 싶어요. 키가 너무. 야, 나도 버리고 싶어. 야, 나도. 주소는 좀 내가 아 준승이 좀 떼가야겠다. 자, 나중에 그래서 손가락 한번 꽉 물어봐 없어. 아 정말 지금이거든요. 야 여기 학원에 되게 키 큰 그 과학 선생님이 있더라. 근 2m 가까이 되는데 그 내가 처음에 미팅했을 때 내 옆에 오지 말라고 해서 선생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보다 1m는 커 보이는 거야. 진짜 너무 크더라. 야 그렇게까지 클 필요 있니? 나한테 한 20cm 주시면 감사하겠을 텐데 선생님 키가 작아서 1타 강사가 못 된 거잖아요. 키만 컸어도 내가 완전 1타 강사인데. 자 그래서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정승재도 키 작아요. 동승도 그렇게 작지 않지 않아요? 자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자 이래서 호르몬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사실은 내 몸의 여러 가지 조절을 누구와 누가 같이 해요 얘들아? 신경계와 호르몬이 같이 합니다. 누구와 누가 같이 해요 얘들아? 신경계와 누가요? 호르몬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을 같이 해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비교로 들어갈 거야? 신경계와 누구의 비교야? 호르몬의 누구야? 비교야. 자, 신경계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일단 신경계와 호르몬의 누구예요 얘들아? 전달을 누가 하냐? 야, 신경계의 전달을 누가 해? 외부 자극의 전달을 누가 해? 뉴런이 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춥다 덥다 누가요 얘들아? 뉴런이 판단해서 전달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요 너네 추우면 갑자기 확 못 오다. 닭살. 소름 돋지? 그치? 그거는 신경계가 하는 거야. 근데 추웠어. 그래서 내 체온을 높이려고 해. 그건 누가 하는 거야? 그거 호르몬이야. 연습하는 거야. 연수. 아니 아까 누구였죠? 체온 조절. 맞네. 너 너무 연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자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호르몬은 누굽니까? 얘가 혈액이 무엇합니까? 전달 매체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달 누구 있어요? 얘들아 속도가 있어요. 자 신경계의 전달 속도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빠르죠. 얘 느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은 전달부터 반응이 다소 뭐한 경향이 있어요 얘들아? 느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 체온이 올라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게 됩니다. 혈당이 조절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호르몬이 하는 것들은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무엇이요 얘들아? 지속성. 야 너네 소름 돋았어. 내 지금 소름이 세시하지 않았어져 이런 사람 있어. 이것도 장애야. 그치? 그래서 신경계의 지속적 무엇이에요 얘들아? 일시적이에요. 그쵸?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좀 지속적인 거 맞아요 들려요? 오랫동안 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죠. 그 다음에 얘네 신경계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적용 누구예요 얘들아? 범위가 있죠. 그치? 신경계의 적용 범위. 자 우리 아까 앞정이 찔렸어. 발가락을 찔렸어. 선생님 제가 아까 앞정이 찔렸더니요 두통이 너무 심해요. 이러면 이것도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신경계 적용 범위 무엇합니까 얘들아? 좁다. 그치? 호르몬 무엇합니까 얘들아? 넓다. 아까도 말했지만 몸의 전체 지나가는 혈액에 누가 조절되는 거야? 혈당이 조절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누구의 종류로 들어갑니까? 호르몬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종류로 들어? 알았어. 빨리 끝낼게. 선생님 저 가야 돼. 저 가야죠? 가야 돼. 자, 저 보세요. 어디다 쓰게? 자, 보세요. 호르몬의 종류, 저 어디다 쓰게. 자, 호르몬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예전에 호르몬의 종류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에서도 호르몬이 나오는 거 맞아요? 들려요? 뇌에서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뇌에 간내 아래 누가 달려있냐면 얘들아 뇌하 수체가 달려있어요. 간내 아래 누가 달려있어요? 얘들아 뇌하 누구요? 수체라는 게 달려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목 있는데 나비 모양의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있거든요. 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각상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선생님 갑상선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신장 있죠. 신장, 그렇지? 이 신장 윗부분에 뭐가 이렇게 부속적으로 달렸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장에 달린 일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부신, 그렇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소화기관과 연결돼서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라 이자가 있어요. 이자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무슨 기관 얘들아? 생식기관, 그렇지? 자 무슨 기관? 생식기관에서도 호르몬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렇지?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세 가지만 가르쳐요. 지금 선생님 때는 정말 각종 호르몬을 다 암기시켰던 것 같아. 자 뇌하 수치에서 나오는 세 가지 호르몬이 누가 있냐면 첫 번째 무슨 호르몬이 있을까? 생장 호르몬, 그렇지?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자호 됐나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갑상샘 호르몬이 아니라 얘가 갑상샘을 무엇해? 얘들아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호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항이뇨 누가 나옵니까? 호르몬이 나와요. 맞죠? 자, 생장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장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뭐 저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말 그대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잘 나오게끔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는 누구를 자극한다? 얘들아? 갑상샘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극하는데요. 늘 자극하냐? 아니요. 자극했다가 그 다음에 뭐 했다가 얘들아? 자극을 억제했다가 자극을 시켰다가 억제했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가 무슨 뜻이야? 이뇨가 뭐야? 오줌을 버린다는 뜻이야. 그걸 무엇한다라는 거야? 반대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친구로 우리가 무슨 양을 조절하는 거야? 소변 양을 조절해. 야 그럼 어디서 나와? 뇌에서 나오지. 뇌에서 나오고 이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콩팥에 적용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나오면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다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소변량이 뭐 한다고 얘들아? 줄어든다고. 자,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야 얘들아? 티록신이야. 누구라고 얘들아? 티록신. 됐을까요? 자, 그러면 티록신이 나오잖아요. 얘가요, 내 몸에 무슨 대사를 촉진합니까? 신진대사. 저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신진대사라기에는 조금 자 표현이 자 이 친구가요 무슨 호흡이라 세포 누구요? 호흡, 그렇지? 또는 무슨 대사?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호흡입니다. 자 여기서 니네가 지금 키가 많이 크려면 생장 호르몬이랑 얘가 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부족하면 생장 호르몬이 자기가 발생한 양큼의 모든 기능을 다 하지 못해. 그럼 얘가 잘 나와야 되지. 얘 재료가 누구냐면 얘 재료가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 미역, 김, 다시마.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미역국을 먹으면 자기가 클 수 있는 최대치의 키가 큰다.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일주일에 2번 넘어가잖아. 3번, 4번을 먹잖아. 그러면 사실은 무슨 호르몬에 생장 호르몬에 누구야 얘들아? 과다증. 누가 올 수 있어 얘들아? 거인증이나 거인증이 아니라 말단비대증이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생장 호르몬 있죠. 이 친구의 무엇합니까 얘들아? 결핍증 있지. 결핍증이 누구야 얘들아? 얘네들이 외소증. 외소증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얘들이 선생님 걸렸잖아요. 선생님. 근데 기분 나빠 죽는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과다증에 누가 있는 거야 얘들아? 과다증에 뭐가 있는 거야 얘들아? 거인증.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야? 말단 누가 있는 거야? 비대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우리 누구요 얘들아? 티록신도 누가 있어요 얘들아?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어요 없어요?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어요. 얘가 결핍되잖아요. 굉장히 무엇합니까 얘들아? 필요합니다. 자, 굉장히 필요하고요. 누가 증가해요 얘들아? 체중이 무엇합니까? 증가합니다. 자, 얘가 과하게 나오잖아요. 과하게 나오면 에너지 소비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더워지고 체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안구가 돌출돼. 안구가 돌출되고 체중이 무엇해 얘들아? 감소해. 됐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이 체중 감소했지만 안구가 돌출하지 않아서 그나마 선생님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어. 누구야 얘들아? 도파민. 아드레날린. 자, 누굽니까 얘들아? 메인이 아드레날린이죠. 자, 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요. 아드레날린. 흥분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저 그래서 주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르몬이에요. 아니 개그 아드레날린. 진짜야. 자, 그런데 영화 제목 중에 아드레날린 24라는 영화가 있어. 정말 24. 정말 120분 동안 계속 주인공이 날아다녀. 그리고 모든 자동차도 날아다녀. 그래서 모두 출연한 사람들이 그 흥분 상태. 그러니까 되게 흥분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야, 얘들아? 아드레날린이야. 이 친구가 누구를 높이는 호르몬이냐? 혈당을 무엇하는 호르몬이냐? 높이는 호르몬이야. 우리 인간은 혈당이 낮아졌을 때가 더 위험해. 혈당이 낮아지면 급저혈당 쇼크가 와. 고혈당보다 훨씬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보다 노하는 호르몬이 더 많아? 높이는 호르몬이 더 많아. 그러면 이자에서 두 가지가 나와. 누구야 얘라? 인슐린.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라? 글루 누가 있습니까? 카곤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인슐린이 누구로 바꾸냐? 자, 우리 몸에서 있던 누구를요 얘들아? 자, 이제 얘네들이 누구로 바꿔?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당을 바꾸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영양소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글리코젠이라고 기억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글리코젠이라고 기억해요? 네. 그렇지. 내가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 내 몸에 누가 되게 많아져? 포도당이 겁나 많아. 이 포도당이 혈액에 떠다니잖아. 혈액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심장에서 너무 무거운 혈액에 포도당을 뭐합니까? 얘들아? 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먹으면 포도당인데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인슐린이 간에서 포도당을 누구로 바꿔요?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저장해야지.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요. 어디서요 얘들아? 간에서요. 됐나요? 그런데 글루카곤은 뭐하냐면 이렇게 저장된 글리코젠을 다시 배고플 때 써야 돼. 그래서 얘가 무엇합니까 얘가?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를 누구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꿔야 안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를 쓰는 호르몬은 누구라고요 얘들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영양소는 포도당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지금은 안 쓸 거니까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거. 혈당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혈당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높여요. 예? 낮춰야죠. 혈당을 낮추는 거죠. 자, 얘는 혈당을 뭐 하는 거야? 높여. 그래서 겁나 배고플 때 쓰는 게 이거야. 됐죠? 그 다음에 생식기관으로 들어가요. 자, 이 생식기관에서 누가 나와? 이 생식기관에서. 테스트로 모시게 하고. 자, 아유, 그걸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자, 에스트로겐. 우리, 그렇죠. 여자는 누가 나오냐면 에스트로젠이야. 누구야, 얘들아? 트로젠, 그치. 여자의 2차 성징을 나오게 해서. 에스트로겐 아니었어요. 겐이라고 나와요? 우리 교과서 이제 젠으로 바뀌었을 텐데요. 네, 바뀌었잖아. 자, 어우, 이거야, 이거. 진짜. 야, 이거라서 겐이나 젠이나 다르게 차는 거예요. 똑같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아우. 남성 호르몬 누굽니까, 얘들아?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호르몬의 대다수가 누구예요, 얘들아? 단백질이에요. 여기 보면 스테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에스트로젠,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스트 이런 말이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약간 기름진 성분으로 된 그러한 누구예요? 호르몬이니까 지방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이 모두 단백질로 된 건 아니고요. 단백질이 메인 주 성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호르몬의 종류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과다증, 결핍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안 나오면 부족하면 우리 이제 당뇨병 걸리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항상성을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네. 알겠지? 네. 아,